모든 북한에서는 수령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수령님이 그냥 그 배 나오신 몸 가지고 그 현지도 다니시느라고 얼마나 우리 인민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냐고. 그러니까 발견한 거고서 수령님부터 생각한 거야. 수령님께 보고 하죠. 수령님이 이걸 몰라서 그러지 않겠네. 편지 보내니까 석 달 만에 해다 봤는데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반동사서. 잡아가지 못해가지고 석 달 동안 조사하고 앉아있더라고 이놈들이. 북한과학원 연구원이었던 이민복입니다. 북한과학원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 여기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북한에서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김정일 말로 대신할게 쌀은 공산주의라고 그랬어요. 북한의 최고의 기술대학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김치공업대학인데 반도체를 제끼고 내가 식량 문제를 연구했다. 식량 문제에서 가장 주식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개차판이지만 북한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탈북하게 됐어요. 북한처럼 탈북하기 어려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글 쓴 게 자꾸 북한에서는 반기를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남한에 시위하는 것처럼 북한을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고. 북한도 여기 시위하는 거 이상 더 반기를 들고 있다고. 무슨 증거냐고. 35,000명이 탈북자가 여기 와 있는데 그 몇 프로밖에 온 게 아니다. 그 10배는 잡히거나 지금 딴 데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여기 온 거라. 근데 여기 시위한다고 해서 목숨 걸고 하나요? 증거를 내봅시다. 시위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생 있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처형된 사람도 못 봤고요. 근데 북한 탈북자는 오다 잡히면은 그건 아예 끝나. 그 사선을 뚫고 35,000명이 와 있는데도 너희들은 왜 반기를 안 드냐고 그래. 탈북한다니 그렇게 그거 죽음을 가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세요. 구조적으로. 남쪽에는 분계선으로 막혀 있죠. 서해 동해 다 철처망쳐가지고 절대 못 나오게 합니다. 북한에는 제일 긴 압록강, 두만강으로 가로막혔죠. 제일 높은 백두산 밀령 있죠. 그걸 겨우 넘어가도 소련, 중국이 또 얼마나 큰 나라에 똑같은 북한 편들은 나라. 그걸 뚫고 온다고요. 또 하나 증거는 뭐냐면 북한에 20만 정치범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잡아간 게 아니에요. 그건 영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냥 잡아냈겠어요, 그거. 그거 보고서는 그 언론이 없으니까 어떻게 꼭 이 남한처럼 시위하고 거기서 쏴 죽이는 거예요. 그건 다른 형태로 탈북하거나, 말을, 왜 이렇게 못 살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해서 잡혀간 사람. 이런 거는 그것도 반항으로 봐야죠. 목숨 걸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꼭 여기처럼 덜매 던지고, 그건 여기식이죠. 누구 한번 들어가서 덜매 던져버려. 넌 콩가루 되고 없어진대 말이야. 라디오 인터넷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외부 세계를 잘 몰라요. 그냥 북한이 그냥 제일인가 했죠. 근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이 진실을 추구하다 나가니까 뭔가 이상한 건 느꼈었어요. 그게 바로 식량 문제였는데요. 식량을 해결하려면요,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농업의 3대 조건이라고 하는데, 첫째가 경지 면적이 커야 돼요. 땅이 넓어야지. 미국, 캐나다, 호주가 그래서 다 농업 생산 국가입니다. 경지 면적이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종자가 좋아야 되고요. 세 번은 기후가 좋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남한보다 아주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놀랄 거예요. 팩트를 얘기할게요. 북한의 경지 면적이 한 200만 정도 되고요. 남한은 156만 정도, 1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지 면적이 한 50만 정도 더 높죠? 근데 인구는 남한이 5천만이고 북한이 2,500만. 저런밖에 안 돼요. 2.3배로 넘네요. 남한 사람보다. 여러분들보다 1인당 면적이 2배나 더 넓어요. 두 번째는 종자. 가장 많이 심는 게 논에는 벼, 밭에는 옥수수예요. 근데 북한이 그 종자를 보면요. 1970년 초에 여기 통일벼 도입해가지고 식량 문제 해결했어요. 록생혁명이라고 해요. 예. 그때 벌써 종자 우리 과학원에 벌써 들어왔었어요. 이 간첩들이 득실득실하니까. 김일성이 한마디면 되니까. 북한 거하고 벼하고 대비 시험을 해가지고 그때 영성벼였는데 지금 평양벼로 바뀌었지만 통일벼하고 3년 검증해봤는데 결론이 통일벼는 남한에서 맞고 북한 거는 북한벼가 맞다. 같다. 이렇게 결론 나왔고 벼는 북한도 머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머리 똑같아요.
옥수수는 비교하려고 그랬더니 남한은 비교할 게 없을 정도로 낙후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건 필요해서 연구도 하고 사람이 행동한다고. 남한은 쌀도 넘쳐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옥수수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연구 역량이 여기 홍천에 가보니까 옥수수 시험장 여기 남한은 홍천에 있어요. 가보니까 한 조수까지 5명 있더라고요. 북한은 박사급을 한 500명 정도 있고요. 조수까지는 수십만 명이에요. 무장보초했어요, 우리 연구소는. 여기는 우습게 보지만 옥수수를. 거기서는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종자는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기후가 혹시 북쪽에서 추워서 올지 않느냐. 여러분, 북한보다 더 높은 데가 만주죠. 올라가 보세요. 중국은 마음대로 가보니까. 지금 농사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못했던데 안 됐지. 등서평 개인화하니까 얼마나 잘 돼요. 그러니까 기후 탓 아니라는데요. 황해도하고 경기도하고 무슨 차이 없어요. 강원도 산골 북한 좀 높으면 그거예요. 오히려 더 맛있어요. 내륙성 때문에 사과도 맛있고 강원도 감자 맛있고 강원도 옥수수 맛있고 그 낮과 차이에서 광합성 낮에 했다가 밤엔 추워야 된다고요. 내륙성이 돼가지고. 이천쌀 철원쌀이 맛있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낮에는 광합성 했다가 밤에 더우면 이걸 호흡해가지고 있는 걸 분해하는데 추우면은 이게 저장 효과가 나가지고 더 맛있어졌다고요. 여하튼 그러니까 북한이 농업이 바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더 좋으면 좋았지. 근데 왜 굶어 죽어요? 그건 나의 문제. 나도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고요.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옥수수 내가 연구한 게 이거 한 헥타르당 10톤은 나는 종자거든요. 아주 세계적 수준이에요. 미국 가보니 미국 수준하고 똑같아요. 북한 사람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는데요. 같습니다, 그거는. 한국 농업 대표단 이론을 내가 초청해서 갔댔다는데, 미국 농성 초청으로. 미국 전 지역을 다니고, 미국 종자가 유명하다 해서 보니까 똑같아요. 북한 떨어진 게 아니라는데요. 근데 나도 북한에 있을 때 왜 이게 안 되냐 이거예요. 농민들 주면은 30%, 10%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충성분자니까. 어느 정도 충성했냐면은 연애 올지도 말고 술, 담배도 안 먹고 한마디로 난 충성분자였어요. 국가에서 나한테 3개 연구 과제를 줬어요. 연구사들한테 대체 3개 정도 줘요. 근데 나는 얼마나 열정인지 27개를 했어요. 9배나.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 옆에 나이 먹은 저 옆에 연구사들이 저 새끼 말이야. 저 새끼 때문에 과제나 자꾸 넣어서 아주 날 질주 대상했다는데 근데 난 하고 싶어가지고 젊어가지고 아마 나만 같으면 아마 내 떼부자 됐을게. 발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농업뿐만 아니라 저를 또 작업동 한번 시켜준 적이 있어요. 수산사업소에. 그러니까 젊은 연구사이기 때문에 또 일하러 갔다 오라는 거야. 또 겨울에 동태 잡을 때. 수산사업소 가니까 왜 이렇게 개조할 게 많아? 홍원 수산사 가는데 33가지 내가 기술 혁신했어요. 한 12,000명 전략되는데 우리 한국 돈을 계산하니까 320억 전략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좋은 거 아니고 그런 탐구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니까. 뭐 연애도 모르고 담배도 모르고 술 오직 연구하는 미친놈이죠. 그냥. 우리 과학원에서 저놈은 저 천재가 아니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아니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보면은 뭔가 30가지 연구하고 앉아있거든. 여하튼 그런 놈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는 꼭 정치범이 되려면 그렇게 자꾸 창조하면 안 된다고. 반동이 된다고. 근데 아버지 말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학인데 탈북 동기가 된 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종자는 좋은데. 농민들한테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또 현장에 나간 거야. 그 김정숙 군이라고요. 김정숙이 누군지 알아요? 김정인이 할아버지고 김정일이 엄마예요. 김일성 첫째 부인이고. 여러 명 했지만 첫째 부인은 그 김정숙이라고요. 그 김정일이가 그 몸에서 나왔고 김정인이가 이거 지금 그 김정일이 아들 아니에요. 그 거기 이름 따는데 거기 우상화 이름 따니까 거길 찾아가. 삼수갑산 그 압록강 옆에요. 수령님 부인 이름 대가가지고 내가 뻔ጭ 올린다 그러는데 북한 말은 뻔ጭ 올려가지고 내가 이걸 전국에 도입시켜야 되겠다. 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공화국 종자가 말이야 한 정부에 10톤은 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나가서 농민들하고 물어봤지. 이거 왜 안 됩니까? 종자가 나쁜 거예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안 되냐? 하니까. 그 압록강 딱 넣으면 저 중국 보라고. 저 옥수수 보라고. 중국은 키가 옥수수가 잘 자랐거든요. 우리 종자 예민하고 풀 속에서. 그 종자가 나쁘니까 아니에요. 중국 종보다 우리가 더 좋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요. 내 거야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맞긴 하다. 개인 터보가 잘 되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난 실험하는 거지. 얼마나 하나. 국가연구원이니까 가능했다고요. 연구한다니까 다치질 못해요, 우리한테. 우리 그게 좋았어요, 과학자는. 통행증도 마음대로 떼고, 북한 마음대로 못 다니는데, 우리 과학연구 때문에 김일성이가 과학자는 무조건 해줘라. 그런 대우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개인농 시험을 했죠. 그 공산농하고 개인농하고서는 시험을 해보니까 얼마나 많이 난 것 같아. 틀려도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 난 것 같아. 많이 나봐야 4배. 4배. 아주 착하게 말씀하시네. 7배.
공산 농장에 난 게 1톤 났어요. 7톤 났어요. 뭐 어느 정도 조금 낫겠지 내 것이니. 700%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주식 700% 했다면 아마 떼부자 된 거 아니에요. 농업에서 이 혁신이라는 게 1, 2%만 높아도 굉장히 혁신해요. 자연이라는 걸 이렇게 혁신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시스템 하나 바꿨는데 700%라는 거 보고 내가 까무러칠 뻔했다는데. 우리가 20년 연구에 새 품종 하나 만들어내요. 그것이 기존 품종에 비해서 1% 높아도 발견해요. 3% 높였으면 용신호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건 700%예요. 700%.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해가지고 제일 생각나는 게 뭐야? 모든 북한에서는 수령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령님, 어보이스, 이런 수령님이 인민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시니까. 어느 정도의 세뇌되냐면, 김일성 북한에는 밤낮 그냥 수령님이야. 그냥 밤낮. 그러면 우리 또 세뇌돼가지고, 나도 그랬다는데요. 아휴, 우리 수령님이 그냥 그 배 나오신 몸 가지고 그 현지지도 다니시느라고 얼마나 우리 인민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냐고. 우리는 배때기 쭉 적으면서 배 나온 것도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 걱정했다는데 그만큼 이 세뇌 당한 거야. 그래서 죽을 때도 그렇게 통곡하고 온다는데 아버지 엄마 죽은 것보다 더 통곡하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발견한 거고서 수령님부터 생각한 거야. 수령님한테 보고 수령님이 이걸 몰라서 그러지 않겠나. 그리고 중앙당 이력 편지라는 게 있어요. 일자 붙으면 수령 앞으로 가는 거예요. 편지 보내니까 석 달 만에 해다 왔는데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반동사상. 잡아가지 못해가지고 석 달 동안 조사하고 앉아있더라고 이놈들이. 그러고서는 그 중앙당에서 잡아가려다가 사상적으로는 반동사상이니까 개인 자본주의 사상이니까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니까 집단주의인데 그래서 잡아가려다가 또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너무너무 깨끗한 사람이야. 술, 담배도 안 하고 연애질도 한 번 안 한 사람이야. 오직 과학자. 데이터로 또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과학원 과학지도국장 연구사들 총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파견해서 과학자끼리 설득해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과학자로 어떻게 설득하겠냐. 과학적으로 위에 편지 올라온 건데. 그래서 과학지도국장이 내려왔어요. 그 먼 삼수옥선 김정숙군 기차도 없을 때야 그때는. 그래서 뭐 중앙당 임무 받고 왔으니까 네가 연구한 거 맞아? 테이트한테 어떻게 부인해요? 실험한 건데. 그래서요. 근데 말이야. 그거는 정치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테이트한테 뭐 정치가 어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인농을 하는데 그 정치야. 데이터는 그래 놨지만 정치야 개인농이. 그렇죠. 아니 과학지도국장 동지 그 정치가 뭡니까? 배스대기 부리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눈이 바짝 떠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너 죽을 뻔했어 이 자식아. 너 중앙당에서 나 왜 보낸 줄 알아? 석 달 동안 너 잡아가려고 보이부 총동원해가지고 널 조사하다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대화가 안 될 거 날 시켜서 온 거야. 너 그런 줄 알라고 말이야. 그거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세계화라면 27개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정도 의욕 있는 사람이지만 목적 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개인은 사익에서는 국가는 국익에서 하는 것이지 이 의미 없는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때 연구한 거는 뭐예요? 생산 많이 해가지고 수령님이 기뻐하시고 인민이 배부르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올려보니까 오히려 날 잡아가 뭐 도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또 연구해요? 목적의식 없으니까 사람이 뭐 우울증이 그런 거겠죠. 맥이 딱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연구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뭘 소용이 있는 거야? 그래도요. 지금 같으면 그 수령님이 왜 그 칠배라는 걸 안 받아들였을까? 배급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자기만 배 터지게 먹고서는 인민들은 그렇게 통제하고 있는 걸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흔들리고 있는데 마침 내가 출장을 분계선 쪽에 철원, 북한에도 철원이 있어요. 강원도 철원이 있다 북한. 고성도 똑같이 있고. 그 철원에 출장 와가지고 남한하고 가까우니까 남한 대북 방송도 들리고요. 삐라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그 삐라 보면 뭐 잡아간다. 안 먹을 것 같죠? 더 잘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뉴턴의 제3법칙 때문에 자연과 반작용 법칙이라니까 로켓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막 폐쇄해놨어요. 그럼 사람이 바보가 되고 노예가 되긴 했지만 달아냅니다. 너무 외부를 알고 싶은 반동이 생긴다고요. 거기에 삐라가 떨어졌으니까 보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 있을 때는 안 보지만 없을 때는 또 다시 가서 야 이거 뭐야 이게 독약 묻혔다면 나무꽃을 이렇게 뒤집어보고 야 이거 뭐라고 썼냐 야 이거 뭐라고 썼냐 야 별게 다 나오더라. 여자 홀딱 벗은 것도 보내는데 난 난생 처음 나치서 봐가지고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6.25 진실에 대한 거 보는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관심 있는 거죠. 이게 역사의 문제, 통일이 안 되는 원이니까. 그것 때문에 증오하고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돼가 아주 고약하게 썼더라고요. 수령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북한이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있어요.
야, 이게 삐라라는 게 맞구만. 당에서 선전한 대로 맞구만. 우리들을 걸려먹으려고. 심리전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북한말은 우리를 걸려먹으려고 썼구만. 오케이. 우리가 전쟁 일으켰다는 거야. 너무 세뇌당해가지고. 왜 세뇌당했냐면 북한 말이 더 멋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지만. 근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쏘갔나. 그런데 오히려 삐라고 요구했다는데요. 그 여자 홀딱 벗은 거 보고도 라체 사진 보고도 사람 본능으로는 봐요. 야, 여자 족가슴이 이렇게 멋있네. 아유, 멋있네. 아유, 빨리 팬티도 안 입었어요. 자, 그런 걸 보니까 난생 처음 봤으니까 그걸 노리고 보낸다고 하는데 사상은 이나요. 부르주아 썩어 빠진 문화라는 게 이런 거로만. 삐라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신기해서 보긴 봤지만. 그러지만 그것도 이 폐쇄사의 촛불이 된 거예요. 어떻게 촛불이 됐냐면 그 자체를 부정하고 갔지만 다시 연구소에 와가지고 일하다가 불뚝불뚝 삐라본 너무 신경을 봤으니까 불뚝불뚝 신경나면 그 유괴된 게 생각나는 거야. 이야, 참 고약한 놈들이네. 우리가 졌다고 말이야. 정말 고약하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나? 참 이상하네. 우리 공화국이 말이야.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선 괴뢰단이 쳐들어왔는데 침략을 당했는데 오케이 그 침략엔 그 서울을 3일 만에 먹은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데 거꾸로 침략했나라 서울 먹은 거 아니야.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하지 않아서 러시아인데 근데 모스크바에 먹었다는 소리나 같아. 이 거지같이 한심하게 써먹은 것도 그것도 나한테는 희망이 어떤 힌트를 준 게 된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언젠 빵짝 난다는 그거야.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아무리 전쟁사를 뒤져봐야 북한이 어떤 나라라고 절대 그거 쳤다고 썼겠어요. 다 오히려 미국 놈이 쳤다고 해놨지. 왜 우리가 미국과 남선이 쳤다고 믿었냐면요. 북한 선전이 더 멋있어서 그래요. 남선 삐라에는 사실을 썼더라고 유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일성과 북한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유교가 지금 북침했는데 북으로 전해왔는데 근거가 뭐냐 썼어요. 와보니까 맞더라고요. 첫째로 소련 공산당 총석이 흐르쇼프 해고록에 써있다. 맞더라고 와보니까. 두 번째로는 인민군 작전과장이었던 이학구 대자가 기순에서 불었다. 그것도 팩트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왜 이것이 믿어지지 않냐면요. 아니, 공산당 원조의 나라 당비서가 어떻게 자유국가의 해고록을 써봤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몰래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근데 그거 우리 북한이 그걸 알 게 뭐예요? 적국에다 보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인민군 이하구가 뭐 불었다는데, 그놈이 귀순했다는 놈이, 항복한 놈이 뭐 먹고 살라고 하면은, 별소리 안 하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폐쇄사에서 뭔지 모르니까. 북한 얘기 들어볼게요. 첫째로, 남선 괴뢰, 미제국주의 괴뢰니까, 미제국주의 국무장관이 6.25 전야에 38선 시찰하고 지시를 줬어. 동아일보 우리 남한신문이 다 나왔어요. 덜레스가 왔다 갔어요, 확실히. 서울이나 왔다 가지 또 38선까지 왔다 가는 것도 뭐야. 사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조선 군대에서 제일 높은 놈이 어떤 놈이야? 국방장관이지. 그 신성모라는 놈이 매량인 줄 알아? 우리가 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저 남침해가지고 아침에 해줄 먹고 쳐들어와가지고 점심에 평양을 먹고 저녁엔 신줄 먹는다고. 그 얘기인 게 있어요. 그 북한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보라. 이게 노동신문에, 노동신문이가 최고신문이라고. 북조선 공화국신문에서 얘기한 게 아니야. 남조선 조선일보 통화일보 얘기야. 남조선 사람들이 얘기한 건 맞지 않아 이거. 어느 거 믿겠시오? 후르쇼프가 뭐 어떤 놈인지 아니 먼저 이하구가 어떤 놈인지 뭐 들어봐야 몽뚱한 거. 아니 이게 더 확실한 거는 남조선신문의 국방장관 아니 덜레스 사진 다 있는데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북한은 계속 폐쇄하는 거야 이것만 믿으라고. 여하튼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래도 그 삐라 보고서는 그 3일 만에 뭐가 이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연구원이니까. 우린 테이프타 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 6.25 때 경험은 못 해보지만 그 6.25 참전자를 만나보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북한 철학에도 있어요. 진리 기준은 실천이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떠드니 북한이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지. 자, 그래서 야, 간단하구나. 6.25 초기 참가자를 만나보면 되구나. 그 주변에 많아. 우리 연구소에 화부아바 있잖아요. 불 때는 나봐요. 여는 데는 쳐다 안 봤어요. 그 급수가 높아지고 나는 상급 연구사하고 뭐 노동자 같은 건 쳐다도 안 보다가 술, 담배 내가 공급받는 게 있었거든. 뭐 돈이 사는 게 아니고 공급받아야 돼. 이거 대단한 거죠. 젊은 놈이 말이에요. 예. 공부를 잘해가지고 급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 말은 박사, 뭐 수당이 나온다는 게 뭐 담배하고 술 한 병 이런 거야. 그냥. 난 또 술, 담배 안 먹으니까 그걸 싸들고 가서 아바에
아바이 정말 영웅십니다. 아바이가 이 나라 지켜줘서 내 국가연구원 됐지. 내래 그걸 몰라와서 지금 인사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술 한 잔, 술을 먹는 거는 여기를 말하면 한 20일 월급 써야 한 병 먹어요. 그렇게 귀한 거거든요. 또 안주도 없어. 기분 좋게 마시고서는 이 사람 속을 긁어내야 되죠. 그 얘기하라면 절대 말 안 한다고요. 그 6.25 전쟁 누가 이렇게 이 제국자들이 쳤대요. 왜? 진실 얘기하면 잡아가니까 그걸 아니까 나는 지금 유도하는 게 술 먹여가지고 지금 흥부시켜가지고 지금 속을 뽑는 거지. 그래 한참 술 먹어 기분 좋게 준다며 그 영웅담 진료주시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술 쫙 들어가지. 야, 사람 대우받죠.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중국 팔러 보냈더라.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6.25 전야에 조선족만 싹 뽑더래요. 알고 보니까 조선족이야. 그 어디 가는지도 몰랐대. 근데 단동에서 신우주는 몰랐대. 우리 그때 알았대. 조선 간다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울 쪽이 아니라 지금 양양이에요. 38선 쫓고 보세요. 남선 됐지만, 저 한국 됐지만요. 그 옛날에 북한이었다고 38선. 그 양양 개선에 배치됐대요. 그래서요. 앞에는 백골부대라는 괴뢰군이 있었다고. 근데 내가 백전노장이지만 백골이 되면 싸운다.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게 제일 무섭대. 아주 긴장했다는 게. 그래서요. 이년들이 말이야. 백골이 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빤치바람에 다 죽어 자빠지고 도망갔다고. 아이고 속으로 내가 우리가 쳤구나. 아니 국군이 전쟁하려는 나라라 했으면 군복이라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빤치바람에 있다는 거는 그거는 자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간단히 내 증명해낸 거예요. 이 위대한 그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는 거를. 그렇게 해서 알게 됐다는데요. 그래도 이게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또 하나 내 3반복 검증했다고. 아주,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 아바이가 미치잖아. 이거 또, 어떤, 이 사람만 잘못 생각해. 무슨 수도 있는 거야. 술 한 잔 얻어먹고 또 어떤 소리 하나. 그럼 또 하나는 뭘 보면은 6.25 사건에서 가장 비극이 신천 사건이에요. 황해도 신천이 있습니다. 황석영이가 그 고향이더라. 그래서 그거 다 가보고,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걸 황석영도 인정했어요. 근데 거기 주민이 온 거죠. 거기 제일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증오의 박물관 해놨어요. 그 유대인 수용소처럼. 북한은. 그건 인민군이고 뭐 전국 증오심 전 군민을 이렇게 관광시키는데요. 증오를 막 해가지고 막 미제국주자들과 여자들 젖가슴 덜어내고 못 박아지고 애들 어린이들 떼서 그냥 젖달라면 시발매기 죽이고 진짜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 놈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미국 놈. 그래서 미국 놈 판문점 도끼 많은 새끼를 사람을 도끼를 까 죽일 만큼 증오심 있어 죽인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신천 사건 이런 걸 다 봐가지고요. 그 증오에서 통일도 안 되는 게 북한 사람들이 이 남성 캐리드등 말이야 미국 놈 앞제해가지고 이 알민 신입 새끼처럼 말이야 우리 이렇게 평양에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말이야 천만의 이상가 만들어놓고 우리 북한은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 이 놈들 말이야 이 위대한 수련이 많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거든 지금 북한은. 근데 이 사실을 알라니 내가 쇠뇌를 벗어나느니 그렇게 간단히 벗어나나요. 그래서 그 6.25 그 제일 비극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머니 하나가 시집온 아주머니 하나 있었어. 그것도 또 쌀을 또 싹 갖다 주고. 하지만 그거 오케이 된 거예요. 그 미제국자들이 여자들 젖가슴을 얼마나 덜어냈으면 그게 오케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미국은 코빼기도 못 봤시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사람 많이 죽었다는데. 사람은 많이 죽었다는 거야. 아니 미국은 코빼기도 없다면 미국은 오케이 주겠다는 게. 미국 놈이 아예도 없고 좌우익 싸움이었대요. 우파 좌파끼리 싸운 거래요. 서로 복수. 그래서 이것도 미국이 죽인 게 아니라고. 38선 주민도 아니라고 그러지. 6.25 참전도 아니고. 이 김일성이가 이게 위대한 수령님이 아니라 위대한 사기꾼이네 이게. 이 전범자네 이놈. 뭐 우리 오보이가 아니라 이건 완전 살인자야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충성했던 속담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멀어지면 가장 멀어진다고.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왜 싸웁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니까 가장 멀어진 거네. 우린 남북한이 왜 지금 피터지게 싸워요? 6.25 때 미국이 죽인 거예요? 우리끼리 싸워서 죽은 거지. 우리끼리 제일 많이 죽은 게 6.25예요. 6.25. 네? 가까웠다가 멀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은 억울하죠. 그 수령이 거짓말해가지고 모르고 남한 사람들 막 때린 거야. 이놈 나쁜 놈이죠. 야, 너 남조선이 먼저 너 엠밤 때렸다. 그러니까 이 쌍하고 우리가 어젯밤 때리고 또 이거 엠밤 때리고 우리끼리 계속 300만이 죽고 1000만 이상 돼가지고 온 처타 됐다고. 그러고 연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커피 터지고 많이 죽었지? 거기 바로 그놈들이 그거 시킨 거야. 지가 시켜놓고서.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왔어요. 여기 탈북자 치고 와가지고 제일 북한 용하는 게 탈북자야. 왜 쏘갔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분노가 더 나오는 거야. 이걸 알려주면 북한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수련이 만세가 아니라 이게 어딨어 이거. 그래서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6.25 이야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알려줘야 되고, 통일되려면 이거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내가 7배 올라간 거 연구했거든. 그래서 안 받으랬구나. 지가 배급 주려고, 야, 이놈 정권 유지하려고, 야, 이놈 진짜 독재자. 이거 정말 나쁜 놈이네. 딱 그렇게 되니까 이걸 어디가 얘기하려니 북한에서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남조선 마침 그 임수영 학생이 곧 전해왔다 가서, 그 임수영이가 우리를 얼마나 북한 반공화국 행동했는지 몰라. 걔는 뭐 지금 뭐 나만 욕하고 갔다 하지 우린 그렇게 안 보였다는데 왜냐면 그 남선 욕하는 거 봐야 북한 욕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북한은 더 끔찍하게 욕한다고. 저 미나 저 연설을 저 미나 저거 말 마음대로 하네. 저 남선 갖다 뼈다구나 치겠나. 우린 말 한마디 죽고 살고 하는데 저 여자 저 남선 갈 수 있겠어. 가면 저거 뼈다구나 치. 뭐 그러면 걱정했다는데 저 이쁜 여자 저거 시집도 못 가고 저거 가냐 야 저거. 근데 그 자유분방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요. 그 후에 그다음에 남선 야 정말 저 뼈다구나 남겠는데 뭐 뼈다구가 남아서 감옥에서 투쟁하고 있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에 저 남성 기자들이 쳐들어갔어요. 임수경 집을 알아가지고 찾아 들어갔는데 그걸 뭐라고 북한에서 다 촬영했는데 그것도 다 봤어. 북한 기자들이 딱 임수경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지하철 직장 다니고 엄마는 가정부가 집에 있더라는데 때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손님들 귀한 사람들한테 이거 뭐 차릴 거 놓고 냉장 꺼내가지고 뭘 내는 거고 우리 깜짝 놀라는 거야. 뭐 놀랐나 무슨 첫째로 저 예민하게 저거 뼈다구가 아니라 집이 그대로 있네.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어? 저 샤판동 같나? 그 다음에 열고 보니까 뭘 이렇게 태나와?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보고서는, 남조선 말이라도 마음대로 한가 보다. 그래서 남선 가야 되겠다. 그래도요, 한번 떠난다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가족, 내 생명, 그 다음에 나 담당 당비소, 보위원, 왜 감시 못했다고 목날아난다고요? 이 피해를 어떻게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떠나야 될까? 그래서 연구해냈죠. 그 다음에 남조선 갈 것부터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더라고. 하여튼 남조선을 더 파악하자. 이게 두꺼운 헐벗고 굶주리고 몇 놈만 잘 싸면 이거 거리에는 깡패가 득실거리고 고양이 피하다가 또 호랑이 만나는 거 아니야? 알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조선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 사나. 그래서 자료가 없으니까 남조선 비판은 전문 잡지가 있어요. 남조선 문제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별 쌍욕이 다 들어가 있어. 욕만해서 안 되니까 수치까지 됐어. 이렇게 요행했다가. 그 쌍욕을 들고서는 분석했죠. 연구원 이제 남조선 연구로 돌아섰죠. 옥수수 연구가 아니라 이게 반동으로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특이한 사람이죠. 파고 들어가는 게 있죠. 이거 월급을 얼마 주냐 보니까 15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남조선 돈이 15만 원인데 북한 돈하고 환율이 다르니까 여기 북한 돈은 1달러예요. 우리 돈 1,000원 정도. 1달러면 됩니다. 이것도 못 받는 게 80%예요. 1달러인데 이 남조선 15만 원이라는 게 제가 얼마일까? 좀 감이 안 오잖아요. 1달러보다 더 못하다는 거야. 근데 다른 자료가 뭐였냐면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자본주의 나라에서 가장 못 산다고. 말로만 안 되니까 비교를 했어요. 캐나다에 비해서는 월급을 11분의 1. 내 기억이 명확해요. 도망치려고 기억했던 거니.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 그것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일본에 비해서 8분의 1, 대만에 비해서 6분의 1. 근데 대만, 캐나다, 미국은 몰라요. 일본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저청년 고표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 친구도 다 교포들이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일본은 한 달 월급 가지고 자그마한 차를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남조선은 일본에 비해서 8분의 1 준다면은 그러면 남조선은 8달만 8개월만 일하면 자그마한 차를 사는 거 되잖아요. 그 대남 사업 공작기관에서 요걸 또 이렇게 분석할 줄 모르고 함부로 얘기했겠죠. 근데 나는 그걸 역축에 들어갔죠. 우와, 우리 북한에서는 8개월이 아니라 일생을 벌여서 자전거 하나 사기가 어렵거든요. 남조선 헐벗고 굶주린다더니 일본에 비해서 8분의 1, 8달 만에 하면 자동차를 조그만 거라도 산다는 거야? 자전거는 그럼 더 산다는 거야? 그것도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놈이 15만 원이 도대체 가치가 얼마일까? 달러로 환산하면 남조선은 한 달러가 200원 됐다. 300원 됐다고, 500원 됐다고, 600원 됐다고, 700원 됐다고. 날개를 달아서 몰아간다는 게, 날개를 달갔으면 달가고. 하여튼, 한 달러가 700원이라는 걸 딱 수치를 뽑아낸 거예요. 그 700원에다가 15만 원 나누면 달러가 나올 거 아니에요. 213달러가 넘들어 213.3달러가. 우리 1달러. 우리보다 헐벗고 굶주린 나라가 213배, 200배 이상 높다는 게 내가 까무러치지 않겠죠? 아니, 1, 2배가 아니고 700배 그것도 놀라는데 213배 더 준다니 안 놀라겠죠? 이건 썩어지게 남선 요구한 건데 그 요구한 잘해 분석해도 우리보다 213배 높다고 나타났으니
8달만 일하면 자동차를 산다고 나타났으니 그래가지고 확실히 다 확신한 거죠. 그 다음에도 또 알라가지고 남섬 갔다 온 사람을 좀 만나보자. 아까 그랬죠. 6.25 참전자, 38선 주민, 신천 사건 있던 사람 떠난다니 간단한 겁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잡으려고 하니까 헐게 뗀 사람이죠. 나는 지능적 탈북자였다고. 그래서 내 일기장을 그 후보연구소에서 역사적 기록물로 장개석 총통의 그 일기장하고 같이, 왜냐면 내가 특수하게 탈북한 사람이다. 그 일기장을 그래서 후보연구소에 가져갔거든요. 세계 기록물로 됐어요. 여하튼 도망치려고 하니까 남선 살아본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데 간첩들은 다 숨어있고, 어떻게, 수십만 있더라고. 조선족들이 방문 오는 사람 있잖아요. 보따리 장사하고. 조선족들 물어봤어요. 그 남조선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린 중국에 있는 걸 중국 개방돼가지고 천국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천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뭐라면 남조선은 중국보다 한 30년, 50년 앞선 것 같아요. 우리 애민 아이들은 말이야. 전부 남조선 시집 가려고 줄을 쭉 셌어요. 우리 장가도 못 간다고. 가뜩이나 중국에서 장가 가기 힘든데 말이야. 이 애민 아이들 말이야. 바람이 났다고 말이야. 남선 가려고. 그 다음에 노동자 인부. 남선 가서 노동만 해도 중국보다 10배 월급이래. 지금 남선 못 가서 지금 줄을 셌다는 거야. 더 말할 게 있어요. 야, 남선 가야 되겠구나. 딱 떠나려니까 또 뭐 문제는, 나 떠나면은 가족, 나 담당 보위원, 당비서 다 목나라라고 또 연구했죠. 이들을 절대 손에 안 주게 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 간단해, 그것도. 실종. 또 실종해도 또 그것도 골치 아파요. 어디 갔나 알아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A 연구소에서 B 연구소가 있어. 내 B 연구소에 한다니까, 젊지 말이야. 내 독점 연구했거든요. 내 연구는 누구도 못해. 어서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채용증 다 뗐어. A 연구소 해가지고, 나 이전 B 연구소 갑니다. 문건 다 뗐어. 그러니까 비용서 붙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살짝 없어졌어. 압력강에다 신발 2짝 딱 놓고서.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었는지 어떻게 하지? 실종으로. 그러면 실종에도 맞으면 내 책임이 있거든요. 그 연구원 당비서 어떻게 된 거야? 보위원 너 어떻게 감시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 비용소 왔습니다. 우리 사람 아닙니다. 비용소 너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온다고 그러더니 안 왔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떠났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도 피해를 안 줬어요. 그렇게 하고 떠난 겁니다. 북한 얘기는 3만 5천 명이 와서 많은 현상적이 얘기했습니다. 저보다 더 라이브하게 얘기한 사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많은 현상 중에서 제가 과학자였고 실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현상의 그 원인이 뭐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좀 다르고요. 또 북한 문제, 핵 문제, 무슨 식량 문제, 그 문제의 본질이 뭐인가 직접 경험했고 실험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영환이라고 통일부 장관 수석보좌관인 외교관 출신,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죠.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식량난, 아사 사태는 95년도에 북한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더 굶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위치에서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죠. 그 천재지변이라는 거는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대륙성 기후로 이렇게 장마지면 똑같이 져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수해 있고 남한에도 수해비 온 거예요. 근데 왜 남한은 끄떡도 없는데 북한만 그러냐? 그만큼 허약 체질인 거예요. 말기암 환자 되는데 감기 걸린 거야. 여기는 감기 걸려도 끄떡없는 나라인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체질이 약하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자연지의 한계 요인이지만 그의 근본은 그 공산주의 시스템. 그 시스템이 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 김동순가 정말 북한에 있을 때는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건 사실 과학자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모든 걸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래서 권위가 있고 우리 정부기관에도 연구관이 하는데, 그분이 하나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 어려워진 거는 90년 들어가지고 소련이 붕괴되고 동권이 붕괴돼가지고 지원이 끊겨서 그럽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됐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계 현상은 맞아요. 그러나 그러면 왜 동권과 소련이 붕괴됐어요? 내 것이 하는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게 한계 요인이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제가 이런 걸 데이터로 실험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본질과 원인, 북한 문제와 북한 현상에서 그 본질과 원인을 얘기해 주는 것이 다른 탈북자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실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팩트를 연구하는, 검증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북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